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유병헌 일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취재기자가 전해뒀듯이 17일 토요 예배 때 금손에서 유병헌 회장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금손을 계속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갔다면 유 회장의 혐의가 추가로 더 추가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형법에 보면 범죄자가 도망가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다 이렇게 봐서 범죄자가 도주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범죄자가 도주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 거기에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나 범인 은닉죄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요. 본인에 대해서는 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헬기가 떠 있었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강제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전해졌는데 유 회장이 빠져나갔다면은 검찰도 어떻습니까?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참 어려운 게 어쨌든 적법 절차가 강조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나쁜 행위를 많이 했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금 고의적으로 피하면서 도주 행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이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신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유병헌 검거를 위한 불신 검문이라든지 신도 차량 이렇게 검문 검색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현장에서 일행의 이제 저지선을 두고 나가는 신도들 차량을 이렇게 일별하면서 누가 탔는지 어느 정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보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각 개별 차량에 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차량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열어볼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저런 사정을 좀 악용해서 유병헌 씨가 탈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신도의 집에 지금 은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지금 검찰이 전국 최고의 검거 전문반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전국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수사관과 강력부 수사관 중에서 검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20명에서 40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모아서 이 검거 전담반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검사도 3명이 지금 들어가서 대규모 검거 전담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유병헌 회장을 추적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유병헌 회장이 은신해 있었다고 하는 이 요양시설도 사실은 내부 제보자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첩보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내부 제보자들을 더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병헌 회장 휴대폰이 뭐 한 15개 정도를 지금 신도들 걸 빌려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현장 그곳에 있는 모든 기지국을 이렇게 거쳐가는 휴대전화 전수를 아마 결국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조사하다 보면 그 15개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검찰이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한 명 도망가는 사람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게 과거에 신창원 씨 이게 탈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 1년 넘게 아마 경찰이 이렇게 추적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보자가 있어서 순천 고향 근처에서 아마 그 제보자가 제보에 의해서 잡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도 결국은 이 핵심되는 측근들 중에 얼마만큼 이제 검찰 사람으로 이제 내부 어떤 정보 제공자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낼 것인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유병헌 회장은 금손을 빠져나갔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장남 유대균 씨 소재가 현재 불분명한데 프랑스로 출국하려고 했다가 시도만 했다가 결국 나가지 못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대균 씨가 금수원에 현재 남아 있다면 검찰의 강제 진입은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지금 1급 수배자 상태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 직후 3일 후에 아마 인천공항에 나가서 출국하려고 했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냥 곧바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사정을 보면 이 사람이 도피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워낙 명확히 보이고 또 범죄 내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수원에 이제 진입을 하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저 금수원 안에 신도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이게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예. 국가가 종교 탄압을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하에 지금 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유병헌 회장이 여전히 저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강제 진입을 하다가 뭔가 큰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해야겠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한 전 국민의 어떤 심리적인 또 파급 효과라든지 예.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이 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오늘 원래 예정대로는 오후 3시에 네. 영장실질심사가 예고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예정돼 네. 있었는데 네. 유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할 거였으면 사실은 지난번에 자진 출석 요구했을 때 당연히 출석을 했을 터인데 그때 출석을 안 한 상황에서 예. 보면 이제 뭐 출석 안 할 것이 당연히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지금 그 91년도에 구속될 때도 예. 사실은 그때도 본인이 여러 가지로 출석에 불응해서 검찰이 실은 최초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자진 출석을 네, 그랬죠. 약간의 예. 트릭의 방법을 써서 유도해낸 다음에 이렇게 체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병헌 씨 입장에서는 그때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나이가 73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적 공분이라든지 이 사건의 어떤 규모라든지 죄질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본인이 쉽게 석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형량이 아마 짧게는 한 20, 30년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법조계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을 본다면 본인이 아마 절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사받으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뭐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걸 예측이 되는데 네. 유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영장 신문 기일이었는데 안 나왔고, 예. 근데 이제 구인영장 유효 기간 앞으로 2일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태에서 법원이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22일까지 안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구인영장을 한 번 더 발부해서 이 유병헌 회장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신문에 응할 기회를 예. 한 번 더 줄 것인지 이걸 이제 법원이 선택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워낙 언론에서 이게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병헌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와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고 본인 스스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 법 집행을 위해서 이 현장에 지금 진입하려고 해도 네. 지금 본인들이 이 신도들을 이 바리케이트 삼아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아마 추가로 발부하는 것보다는 서류 심사만 하고 곧바로 영장 발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수원에서 빠져나온 걸로는 추정이 되지만 혹시라도 금수원에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도 일만의 네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금수원 쪽으로 강제 진입 그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강제 진입 시도 자체를 네.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인영장만 가지고도 강제 진입해서 유병헌을 찾기 위한 수색이 가능한 거고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더군다나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강제 진입 및 수색이 100%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이게 이제 어떤 파장,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검찰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제 금수원에 강제 진입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영장 발부된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구인영장 집행을 위한 강제 진입은 일단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영장 발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22일 이후를 예, 20일 이후라도 예.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첩보에 따르면 유병헌 씨가 지금 밖으로 나갔다. 어쨌든 금수원 안에는 안 있다. 그리고 그 금수원 그 별장 시설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금수원 내부 강제 진입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강제 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네.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오후 4시쯤에 구원파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구원파는 오대양과 무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일부 보도라든지 언론에서 이제 그럴 과거의 어떤 그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보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신들에게 좀 억울하게 어떤 뭔가 누명이 더 씌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마 그걸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 그 구원파 측 그 대변인 주장은 좀 억지에 가깝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 구원파 교회하고 오대양은 상관없다고 공식적인, 그러니까 구원파 교회하고 오대양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유병헌 씨와 그다음에 오대양 자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일단 그때 최소한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수사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공식적인 결론이고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검찰로 현재 검찰의 입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 그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고 검찰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면 구원파가 예상외로 다시 금소원의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줄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신도들 내부의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주말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월요일 이제 일요일 주말에 또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모였다가. 그리고 저 내부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종교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유병헌 개인 내지는 그 주변 인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지금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신도분들은 아마 조금 좀 동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유병헌 씨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파 사람들은 이게 이 정권에서 이게 이 세월호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어거지 수사를 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세력들이 아까 말한 이제 유병헌과 또 구원파, 오대양 상관없다는 점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조금 좀 의견 분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이 조금 설득을 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그 절차에 들어간 건 이미 영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제출이 된 거고요, 법원에. 그렇다면은 유병헌 회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고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횡령, 배임, 탈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자금을 컨설팅 명목 등으로 이렇게 해서 빼냈다. 그다음에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제 계열사들을 어거지 채무를 부담시킨다든지 또 계열사에게 정상적으로 귀속돼야 될 이익을 유병헌 일가로 빼 돌렸다. 그다음에 탈세라고 한다는 것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횡령 배임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그다음에 탈세가 한 140억 정도, 이 정도가 적시가 돼 있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지금 세월호 침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세월호 구조 변경을 유병헌 씨가 직접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조금 추가로 더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좀 가릴 것 같고요. 영장에 적시된 부분은 기존에 구속이 된 이제 계열사 CEO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또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통해서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상당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옆에 달력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18일 취재진에게 구원파가 금손을 공개하면서 배포한 달력입니다. 아해 달력이라고 하죠. 유병헌 회장이 찍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인데 신도들에게 이 달력을 100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계열사 임직원들한테는 500만 원에 팔았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배임 내지는 사기 아니면 또 공갈 이 정도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달력 자체는 외국에서 또 판매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비싸봐야 $100 내외에서 지금 이게 판매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배 내지는 50배 정도 가격을 받고 지금 판매를 했고 특히 이제 개개인한테 판매한 부분하고 상관없이 어떤 법인에게 이렇게 판매를 해서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주 분명하게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유 회장이 금손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한데요.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